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시리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에는 라이언과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튜브 캐릭터를 만들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도라는 그 노랑 황누렁이 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황누렁이 그 프로도 캐릭터는 뭐 부잣집 뭐 집에서 태어났고 뭐 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는 그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와는 달리 어떤 유기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지스피어를 가지고 유기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불러보기 전에 그 지스피어를 하나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스피어를 눌러주고요. 지금 작업하는 거는 마우스로 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에디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맥캡 그레이로 바꿔주고요. 지금 아직은 이제 바뀌지 않고요.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좌측을 확장을 하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거나. 자, 여기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메뉴바에 그 드로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좌측에다 도킹을 해주고, 자,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그 프론트 백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 맵 1을 눌러주면 되는데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플로어를 눌러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 플로어는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프론트는 맵 1이고요. 백은 맵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이제 맵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임포트. 자,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찾아가서 그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그 이미지, 그런 자료들이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작업을 하는데 좀 무리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이 프로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프로도 도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키보드에 F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 확대가 안 되는군요. 물체가 지금 요게 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이 지스피어를, 지금 뭐라 할까요? 이게 불투명도가 강하기 때문에 뒤쪽에 배경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 좌측에 보면 그 필 모드가 있어요. 요거를 올릴 때마다 이 지스피어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게 되고 뒤쪽의 배경은 이제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작업에 또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오퍼시티 수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무브를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데 이거 내릴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키보드를 X를 눌러주시고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X는 그 시머트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로 그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명령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몸뚱아리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마우스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타블렛이 뭐 좋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기본 골격을 만들 때는 마우스로 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W, E, R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Move, Rotate, Scale, 그쵸? W, E, R.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케일은 2키죠, 2키.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위치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 센터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와서 자, 다시 들어오는 Q입니다. Q.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연두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Shift 키를 눌러주고 G스피어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앞서 만들어 놓은 그 G스피어의 크기대로 그대로 작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측면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또 다시 어깨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또 다시 클릭 드래그. 자, 요거는 이제 팔이 되겠죠. 그래서 W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어깨가 상당히 좀 두꺼워 보이는데, 자, 이 키를 눌러서 이렇게 좀 얇게 작업을 하고요. 자, 가운데도 언제든지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제어도 가능합니다. 자, 위치를 또 잡아주고, 얘는 목이 없네요. 그쵸? 목이 없어도 드로우로 바꿔주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바로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A키를 눌러서 그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와서 언제든지 이 무브 키를 이용해서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와서 자, 요거를 목으로 하겠습니다. 목. 그리고 다시 Q. 자,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또 다시 W 키 눌러서 키워주시고 다시 이 키. 자, A 키 눌러서 언제든지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W 키. 이 목 쪽이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러면 목을 없애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키.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없애려면은 드로우가 된 상태에서 그 Alt키를 눌러주고 이 G스피어의 이 스피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으로 만들었던 거를 그냥 위로 올려서 요거를 스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키를 눌러서 결과물을 또 확인하고요. 자, 계속해서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2키. 여기 이 부분까지 만들고 싶으면은 뭐 이 상태에서 다시 드로우로 가서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A키, 그쵸?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뭐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저는 이거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이 버텍스 요 부분들을 면을 좀 잡아당겨서 이 형태로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다시 A키. 자, W키. 자, 이번에는 이제 귀가 있는데, 귀는 지금 만들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얼굴, 이 머리 부분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중후반에 가서 귀를 만드는 게 작업을 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은 그 지금 얘가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좀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가운데 영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스culpting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팔을 요 끝에를 잡아서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길이를 맞춰 놓은 다음에 이 본이죠, 본. 요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팔을 올려 놓은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를 뭐 맥스로 가져가서 뭐 캐릭터를 뭐 애니메이션 할 때 또는 리깅을 할 때 뼈대를 심을 때 상당히 편한데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은 모델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리깅 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팔을 많이 올려서 움직이는 어떤 캐릭터라면은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들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뭐 이 정도 이렇게 내려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래쪽에는 이제 관절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관절 만들고 또 다시 다리, 네, 그리고 더블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스피어를 움직일 때는 언제든지 더블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A 키,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플로어를 꺼서 이미지를 잠시 숨겼습니다. 자, 이제 뭐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센터에 있는 것보다 약간 뒤쪽에 있는 게 좋겠죠.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은, 자, 이제 네, 배를 살짝, 네. 프로도는 이렇게 살이 찌지 않은 개예요. 불독같이 막 이렇게 뭐 그런 개가 아니고 이게 날씬한 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우리가 A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면으로 이제 바뀌어서 보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답티브 스킨이 있어요. 자, 거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 프리뷰가 바로 A 키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이나메시 리졸루션이 있는데, 이거는 다이나메시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말짱하게 보이지만 폴리프레임을 켜보게 되면 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델링 하면 상당히 어렵고 기본적인 뼈대를 잡기도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이나메시 이 리졸루션을 0으로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뷰를 눌렀을 때 면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 어답티브 스킨을 누르는데, 이 덴서티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또 늘어나요. 지금 이제 폴리프레임을 이렇게 꺼서 확인해 보면은 계속해서 면이 올라가죠. 근데 첫 번째로 골격을 잡을 때는 면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1로 내리게 되면 또 너무 면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2단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메이크 어답티브 스킨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형태로 이렇게 폴리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가보면은 그 스킨 지스피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culpting을 하는 거는 이 스킨 지스피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스피어는 오리지널 물체죠. 그래서 여기 지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 A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지스피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스킨 지스피어는 A키로 눌러도 변화가 없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폴리메쉬 3D로 이렇게 메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플로어를 이제 켜서 이제 이제 마우스는 잠시 이제 치우고 이제 타블렛 펜을 가지고 이제 이 형태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의 단축키가 저와 똑같이 되어 있어야지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 보면 그 중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0번, 0번은 이제 없죠. 그래서 9번까지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단축키화 했는데, 뭐 지금 이거 따라 하시는 분, 그 전에 어떤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것들을 뭐 못 보셨다면, 자, 단축키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에 여기 보면 하키가 있어요. 하키. 네, 그 하키를 눌러주고, 자, 로드를 눌러주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 그 하키 요 텍스트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려면은 스토어를 눌러서 언제든지 그 지브러시가 껐다가 켜져도 이 단축키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려면 스토어를 눌러 주시고요. 세이브는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거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단축키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은 그 앞서 올려놓은 그 단축키 그 UI 세팅 방법을 거기서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브러쉬는 이제 무브거든요.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스페이스바나 또는 키보드 S키를 눌러서 이 드로우 사이즈를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가 더 누르기가 편해서 저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드로우 사이즈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이제 해주고요. 이렇게 키보드 X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로우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제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역삼각형 느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좁아지는 형태이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드로우 사이즈를 또 작게 하기도 하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측면으로 와서 자, 엉덩이 부분이 될 모양을 또 잡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이제 타블렛을 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아기 다루듯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Shift 키를 눌러주면서 또 부드럽게 또 펴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면이 없어서 디테일하게는 아직은 못 나오게 잘 안 나옵니다. 자, 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요.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얘가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목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름표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나온 것 같아요. 자, 조만한 영역을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드로우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부분 이렇게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무지 캐릭터나 뭐 큐브나 뭐 라이언 캐릭터를 따라 했다면은 뭐 이런 거는 뭐 금방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따라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면을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오머트리를 눌러주고, 좀 디바이드를 현재 누르기 전에 보면은 2단계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댑티브 스킨을 할 때 우리가 덴서티를 2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2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면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삼각형이 또 만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Shift 키를 눌러서 물론 없애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이나메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언두를 잠시 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함몰된 것 같아서 너무 평면이죠, 그쵸? 약간 입체적으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뒷머리도 뭐 그렇게 얘가 뒤통수가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2D 캐릭터에서는 뒷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3D가 아닌 이상.
이거는 3D 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으로 네,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의 양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네, 확인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네, 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요 뾰족한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메시를 적용하는데 디바이드를 좀 더 눌러서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형태로 나는 이제 다이나메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드러운 형태로 이제 놔두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델 로워를 눌러서 이 형태로 이제 고착화를 이제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그 다이나메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누르고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면이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128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프레임을 눌러주게 되면은 면이 상당히 많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 보면은 지금 13만 6천 개 정도로 면이 늘어났습니다. 자, 요거는 좀 상당히 많은 건데 리졸루션을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나메시 클릭. 매끄럽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각진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시를 눌러주고 다이나메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프레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면이 골고루 이렇게 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어를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거의 얘는 뭐 스culpt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손가락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요 손가락 3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질러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3번 브러쉬 클레이 빌드업이나 4번 그런 클레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또는 2번, 3번 클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추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스culpting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거 스culpting을 하면 좋긴 한데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안 문질러집니다. 자, 엉덩이도 좀 이렇게 볼륨감을 좀 주고 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중에 꼬리 부분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엉덩이가 완성이 이제 됐고요. 자, 여기가 조금 함몰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볼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해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예, 우리가 요리사가 이렇게 앞에서 뭐 어떤 음식 만드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따라 해도, 예, 그 맛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 요리사가 진짜 만드는 그 맛은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근육질이 있는 뭐 그런 또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약간 실린더의 느낌? 예, 그런 형태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발가락 부분도 그냥 튀어나오게, 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좀 약간 이제 두툼하게 처리를 하고요. 자, 앞쪽을 좀 많이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자,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앞발의 느낌이 되게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애기를 만지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간지럽힌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자꾸 뭔가 여기에 무브가 일어나게 되면은 면의 어떤 밀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위쪽은 이제 촘촘하지만, 예, 여기 좀 잡아당긴 부분들은, 예, 좀 커졌잖아요. 네, 이런 거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시가 켜진 상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눌러야지만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면이, 예, 이렇게 골고루 다시 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를 좀 씌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스크를 씌워주고, 예, 다시 한번 발가락의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무브 있잖아요. 무브 W 키를 눌러서 잠시만요. 예, 여기, 예, 위에 있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그 메시 센터, 네, 요걸 딱 눌러주면은 그 마스크 쪽으로 얘가 다가가게 됩니다. 하얀색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네, 발가락의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어떤 스피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쳐도 됩니다. 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네, 이렇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7번 브러쉬가 인플렛인데요. 인플렛은 약간 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풀어 오르게 해서, 네, 발가락 3개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려면은 6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게 되면 평평하게 바뀌겠죠. 다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5번 브러쉬, 스탠다드 브러쉬인데 Alt 키를 눌러주고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가게 좀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막 작업을 하면은 뭔가 꼬리표가 막 이렇게 따라오죠. 빨강색. 요거는 이제 레이지라고 하는데 키보드에 L키를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까와 좀 다르게 막 심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L키는 어떤 보조 같은 역할이에요. 잘 안 튀어나오죠. 그래서 L키를 꺼서 L키를 누르고 이거를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7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다이나메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이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발가락이 많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발도 있고 저런 발도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 밑에 그 뒤꿈치가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자, 그리고 손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스피어를 가지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펜드를 눌러 주고요. 자, 스피어 3D를 꺼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져오고 한쪽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미러를 한 다음에 대칭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의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다이나메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합집합의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주고 자, 회전을 하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플리케이트를 눌러주면은 하나가 더 복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그 해당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레이어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또 다시 더플리케이트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다시 위치를 또 잡아줍니다.
네, 그냥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그 개의 느낌의 그 팔 모양이 아닐 것 같아서 손가락 모양이. 자,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자, 이거를 이제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치려면은 그 지오메트리 뭐 다이나메시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게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가 또 다시 없어질 것 같아서 약간 네, 불안하긴 합니다. 만약에 없어지면은 예,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발가락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 스피어를 심어서 예, 작업을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합치기 전에 조금 더 이게 약간 엄지 같은 느낌인데 손가락이 3개짜리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 보면은 또 4개짜리도 있는 것도 있고 네, 이제 3D 캐릭터에서 보니까 예, 손가락은 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드로우로 가고 다시 이제 지오메트리에 다이나믹시가 예, 꺼져 있죠. 네, 그러면은 현재 레이어는 요거죠. 그러면 요 레이어를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요. 자, 뷰집을 요 카운트를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머지가 있죠, 머지. 그래서 머지 다운, 오케이, 머지 다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미러를 한번 해볼까요? 미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지오메트리에 와보면은 거기 모디파이 토폴로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미러 앤 웰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됩니다. 이 미러 앤 웰드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그 모니터를 봤을 때 왼쪽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예,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요 레이어를 또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머지 다운을 또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합쳐 주시면 되고요. 다시 예, 다이나메시를 또 이렇게 열어주면은 얘는 계속 활성화돼 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얘를 100, 예, 한 30 정도 올려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형태가 무너지면은 예,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한 15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네, 업데이트를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결과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발가락은 여전히 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이거를 다이나메시를 끄고요. 폴리프레임을 보면 면이 상당히 많아요. 네, 요거를 면을 다시 한번 그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이나메시를 잠시 껐습니다. 다시 살려놨어요. 언두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귀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 리메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 리메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작업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좀 다이나메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귀를 만들고 예, 이거를 또 합치는 방법을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만드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귀 만드는 거는 예, 다음 영상에서 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예,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테니까 예,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는데 세이브는 여기 세이브 에지에서 GTL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 세이브 에즈로 그 GPR로 예, 프로젝트 개념으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에즈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영문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키 만드는 부분은 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